네, 반갑습니다. 김부도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직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생산직하고 사무직을 좀 구분하면, 생산직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당 생산성이나 아니면 시간당 생산성이 이게 재무적하고 재무적 성과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별로 매뉴얼이나 공정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아서 이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핵심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무직은 달라요. 이 사무직은 시간당 생산성이 생산직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10시간을 고민해서 한 일이나 30분 한 일이 이 산출물의 그 파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를 이제 존재 목적, 그러면 생산 관리면 생산 관리와 관련된 것, 자재팀은 자재 관련된 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화되어 있어서 큰 문제 없는데, 그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비정리화된 업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임원들이 지시사항들, 갑자기 돌발적으로 임원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그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업무가 우리 부서에서 파급수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기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무직은 계속 일이 쌓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부서에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있는 부서의 일하고 플러스 알파 요구합니다. 새로운 거 추가하려고 해요. 그럼 기존 거 제거하면서 새로운 일을 추가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대부분 다 기존 업무 플러스 알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업무가 진짜 이게 성과가 있고 생산성하고 연관된 업무랑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직은 이 정기적으로 이게 낭비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사 한번 가면 기존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안 쓰는 거 다 버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게 사무직 낭비 요소를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방법론은 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직 낭비 요소 어떻게 발굴할 거냐? 제가 많은 회사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좀 가볍게 하는 방법은 미니 워크숍이나 아니면 미니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법론을 가지고 워크 다이어트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워크숍 방식이나 미팅 방식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평소에 업무 중에서 낭비 요소가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도 있는지 찾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낭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보다 보니까 이게 미팅 방식은 산출물에서 퀄리티가 높지가 않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 비용 절감한다 해서 이면제 활용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부서 내에서 하는 거는 그런 아이디어 나올 수가 있는데, 부서 간은 좀 달라요. 이 부서 간은 미팅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여러 부서 자재나 생산 관리나 이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부서 간 낭비 요소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미팅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팅 방식의 장점은 가볍게 할 수 있고 산출물의 퀄리티 낮을 수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미팅 방식에는 퍼실데이터 스킬이 중요해요. 진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산출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워크 다이어트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방법론은 이건 다양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SIPOC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 풀고 시간 남은 문제 검사하는 것처럼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기존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반대로 고객 입장에 보는 거예요. 고객은 그게 두 가지죠. 물건을 사는 사람,
플러스 내 업무를 쓰는 후공정 부서, 후공정 실무자 담당자, 이게 고객인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객은 누구냐를 먼저 파악할 거고, 그 고객에 제공하는 산출물이 어떤 건지를 한번 리스트업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업무 절차나 업무 공정이나 업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할 거고, 그리고 그 인풋을 보는 거예요. 인풋은 대부분 여기 사람이나 돈, 정보들이죠. 그리고 공급자.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이 작업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페이퍼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전에 나의 고객은 뭐를 만들고, 그리고 나의 산출물, 나의 아웃풋이 뭐고, 업무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업무 내역 중에서 정리하는 업무가 있고 비정리하는 업무가 있죠. 돌발적 발생하는 업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인풋이 뭐고, 그다음 공급자, 이렇게 페이퍼 작업 좀 해야 되지만 이게 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혁신 부서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렇지만 현업 부서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낭비해서 제간다 해서 또 페이퍼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서 조금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강하게 어프로치 한다면 이 방법이 괜찮고요. 뭔가 그리고 가볍게 조금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싶다면 워크샵 방식이나 미팅 방식의 워크 다이어트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부서 내보다는 부서 간에 모여서 그 실질적으로 낭비를 찾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두 방법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